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제가 정해봤거든요. 우선 공차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린터 출력 시 팅커캐드를 열어서 상자를 들고 와서 사이즈는 뭐 대략 100에 100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 상자를 50짜리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끼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은 정렬 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시킨 다음에 얘를 구멍으로 만들고 이럴 때는 우선 얘부터 구멍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정렬 시켜주고 그룹 해준 다음에 다시 이 사각형 50 엔터 얘도 50 엔터 색상을 노란색 해주고 얘는 하늘색 해서 여기에 이렇게 끼고 싶다. 근데 이렇게 1대1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게 깎여서 안 들어가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공차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대로 쭉 1대1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들어가요. 출력이. 그래서 공차는 대략 이쪽으로 마이너스 0.3 전부 다 0.3 마이너스 이쪽 반대편도 다. 그래서 네 군데를 다 0.3씩 마이너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0.33이니까 0.6이 빠지니까 그러면 49.4 얘도 49.4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 두 개를 프린팅 했을 때 이제 이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0.3, 0.3씩 줘야 돼요. 대략. 근데 어떤 프린터들은 프린터마다 달라가지고 이제 뭐 어떤 거는 뭐 0.4, 마이너스 0.4, 뭐 0.5 이렇게 다 달라요. 우선은 한번 0.3으로 마이너스 0.3으로 적용해서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49.2 그래서 좀 더 줄여주셔야 돼요. 이게 똑같은 종류의 프린터라도 이게 많이 쓰면은 기계가 약간 뒤틀려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0.1, 0.2 단위 이 차이로 얘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기계마다 달라가지고. 아무튼 대략 마이너스 0.3에서 0.5를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이 공차 개념? 네, 여러분들에게 공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3D 프린팅한 출력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내부가 20mm, 20mm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이제 하나의 출력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뚫린 사이즈대로 동일하게 하나를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요 1대1로 된 표시가 가로 20mm, 세로 20mm 동일한 사이즈 출력했을 때랑 그리고 공차가 적용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이니까 총 마이너스 0.6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19.4mm, 그리고 이쪽으로도 19.4mm 이렇게 공차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1대1로 만든 것들은 이제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근데 공차를 적용한 출력물은 이제 잘 들어갔다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렇게 꼈을 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0.3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근데 정말 미세해서 눈에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차이로 인해서 이제 1대1로 한 거는 들어가지가 않고 이거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0.1mm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차이인데 이 차이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공차 개념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립 노하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너스 0.3이 아니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 0.25나 아니면 마이너스 0.2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집어넣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엄청 세게 누르던지 아니면 뒤에서 뭔가 고무망치로 이제 때려 박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박아버리면은 이게 접착제 없이 그냥 이렇게 조립이 되거든요. 빠지지가 않아요. 너무 깎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바로 강제 끼움이에요. 그래서 이거 치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하나는 뭐 0.25로 해보고 하나는 0.2짜리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떤 게 강제 끼움이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프린터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이 0.025 요 차이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 출력을 해보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찾은 값이 0.25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이제 공차를 준 다음에 이제 고무망치나 힘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조립을 하면 더 이상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엄청 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학생들 출력하는 거 보면은 뭐 이런 형상들을 만들 때가 있는데 이 원형에 얘가 뭐 3파이다 이런 것들 만들 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학생들이 형상을 막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너무 얇아서 이런 기둥들 그럴 때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는 얘를 거의 넉넉하게 한 6에서 한 10 사이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약간 좀 두껍게 너무 얇으면은 이 부위가 되게 잘 부러지거든요. 약해가지고 그래서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하실 때 조심하시면 되고 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만약 얘를 0.8 두께 0.8 이거는 프린팅 되긴 하는데 너무 얇으니까 얘가 프린팅 되면서 좌우로 막 흔들려요. 원래는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얇으니까 지지하는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프린터가 좌우로 앞뒤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진동이 엄청 커요. 얘는 프린터는. 근데 이 진동 때문에 이 너무 얇으니까 이거 막 좌우로 흔들리면서 실패하게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이 두께를 항상 2 이상 또는 3 이상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1mm 이하는 너무 얇고 1.5 걔도 약간 불안해요. 아무튼 2에서 3mm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막 얇은 거 뭐 요만한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개미만한 것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기냐 하면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이 막 몇 미터짜리잖아요. 뭐 1미터면은 1000mm인데 이런 거는 프린팅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에서 0.1로 뭐 10분의 1로 축소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건축학과 학생들 과제 가지고 오면은 이런 것들이 축소하게 되면 엄청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출력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뽑힌 큼지막한 것들이 잘 뽑혀요. 그래서 두께는 2에서 3mm 이상 주셔야 되고, 네,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위에 튀어나온 걸 두께를 하나는 0.3, 또 하나는 이제 0.8, 또 하나는 이 두께를 2로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 잡아서 그룹으로 해주고 이제 내보내기에 ST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그래서 큐비콘 프로그램에 가지고 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출력 준비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우리가 0.3 두께 0.3으로 만든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필라멘트가 녹아서 나오는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 이게 구멍이라고 치고 나오면은 여기 두께가 0.4mm로 나와요. 필라멘트의 두께가 무조건. 그래서 지금 우리가 0.3으로 했으니까 이 필라멘트는 무조건 0.4mm 나오거든요. 아주 조그맣게. 근데 0.3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0.4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얘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냥 없애버려요. 이런 것들. 그리고 0.8은 이제 이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두께가 0.4, 0.8이 되거든요. 근데 0.8은 너무 이게 얇으니까 이게 너무 얇아서 이게 만들다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좌우로. 그러면 이게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안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2에서 3mm 정도 두께로 좀 두껍게 만들어야지 안정적으로 뽑힌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께 이런 거. 그리고 나사선.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는 건데 나사를 이제 여기다 나사로 조립하고 싶은데 나사선을 만들고 싶다 그래요. 근데 굳이 나사선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5파이 나사를 쓴다 하면은 얘는 한 3 정도? 3 정도 해놓고 일단 이렇게 구멍만 뚫어주시면 돼요. 구멍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게 플라스틱이라 잘 갈리거든요. 그래서 오파이 나사를 실제 오파이 나사를 가지고 온 다음에 요 위에다가 놓고 전동 드릴로 이제 나사를 받거나 아니면 드라이버로 힘으로 나사를 받게 되면 이게 나사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파먹어져요. 그래서 나사선이 자동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멍만 뚫어주고 굳이 나사선을 표현 안 하셔도 돼요. 이것들. 그래서 나사선은 그냥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이제 나사선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얘가 5파인데 얘도 5파이로 하게 되면 살이 없거든요. 나사선을 만들 그 살이. 그래서 항상 좀 작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나사선 만드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나사를 돌려서 그다음에 전동 드라이버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드라이버로 힘으로 돌리시면 돼요. 뺄 때는 이제 자동으로 나사선이 생겼습니다. 저 안에는. 그래서 이 안에 처음에는 이게 5파이 정도 되는 나사였거든요. 근데 이 안에를 이제 3파이나 아니면 4파이로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이제 돌리시지 마시고 처음에 여기를
살짝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껴주시거나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야지 전동 드라이버 돌리기가 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약간 드라이버로 조금 힘으로 돌리시고 이제 전동 드라이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사선을 만들면은 이제 나사를 돌리고 나서 그러면 다시 나사를 빼게 되면은 여기에 플라스틱 가루가 묻어요. 이게 이제 갈려서 나오는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 안에 나사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나사선을 3D 모델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해되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또 큰 사이즈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도 많은데 그럴 때는 예를 들면은 한 400, 뭐 이렇게 400짜리를 뽑고 싶다 하면은 얘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것들은 지금 그냥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만약 반반씩 나눠서 그래서 얘 뽑고 또 반대편 그럼 이쪽 있죠? 두 개를 뽑은 다음에 여기를 순간 접착제로 바르면은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조각을 여기 순간 접착제에 바르면은 서로 녹으면서 붙거든요. 그래서 완전 딱 달라붙어요. 여기 아니면은 나사 볼트식으로 조립하는 식으로 해서 붙이고 나사로 박는 방법 또는 강제 끼움 힘으로 이 두 조각을 뭐 암수로 해가지고 그냥 이건 단면도로 그리게 되면 좀 더 커야 되지만 얘랑 이렇게 뭐 아무튼 암수로 해가지고 힘으로 빡 껴서 조립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공차랑 뭐 어떻게 강제 끼움 할지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눠서 뽑아야 돼요. 큰 것들은 이렇게 큰 것들은 큰 사이즈 모델링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생이 저한테 가져온 게 이런 걸 출력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의 한 50cm에 50cm 정도 엄청 대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순간 접착제랑 나사 박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거는 순간 접착제로 바른 다음에 붙인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 뚜껑 같은 경우는 구멍을 이렇게 여기 네 군데 놓고 여기도 네 군데 해놓은 다음에 이제 나사로 박았어요. 이쪽은 여기 밑에도 동일하게 나사를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것들은 나눠서 순간 접착제 또는 나사로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큰 거 만들 때 또 노하우 같은 걸 알려드리자 하면은 이거는 총이거든요. 약간 SF 영화에서 나올 만한 총 이런 건데 액체 스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조립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조립하면 이렇게 커요. 자, 되게 큰 사이즈의 총인데 이제 이거 반을 이제 딱 나눠 보면은 한쪽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동그라미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가이드거든요. 가이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큰 거를 출력하고 나서 그냥 여기 전체 다 접착제 바르고 하게 되면 약간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은 이제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설계할 때 그런 개념들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